안녕하십니까. 리차드 양 양성입니다. 오늘이 3월 3일 화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전 11시 20분째 버티고 있습니다. 자, 간밤에 미국 증시 어느 정도 탄력적인 반등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습니다만은 예상보다도 훨씬 더 탄력적으로, 기록적인 정도 폭으로 급등을 했어요. 해서 분위기가 일단은 미국 증시만 본다면 상당히 좋아진 분위기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정도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현재 상황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죠. 당장 우리 증시가 연이틀 반등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장중의 흐름은 오히려 정강 후약 형태로 해서 개장주의 상승폭의 상당 부분을 반납하는 그런 모양새가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죠.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수급입니다. 외국인들 매도가 너무 드세죠. 자, 오늘까지 7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하고 있는 규모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여전히 쉽지 않은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모종의 긍정적인 변화가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밤에 미국 증시가 왜 그렇게 탄력적으로 올라가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당장 외국인들이 아주 대규모로 매도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맞이해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 외국인들이 언제쯤 컴백을 할지, 또 그랬을 때 그 나타나는 효과가 어떻게 될지,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을 잡아봐야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7거래일 동안 연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데 그 합계가 2조 원이 넘어가고 있어요. 과연 괜찮은 것인지 이런 것도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시장 내부를 들여다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조금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이 상태에서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당장 기대하기는 어렵더라도 그동안 종목에 대한 판단을 약간 등한시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간단하게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봐야 되는 것은 미국 증시가 급등한 그 상황을 봐야 된다는 건데요.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의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 화면은 다우지수 차트, 일봉 차트고요. 밑에 있는 차트는 나스닥 차트, 일봉 차트입니다. 급락할 때는 언제고요? 또 이렇게 급등할 때는 언제인지. 사실 미국 시장도 정신 못 차리는 것 같죠. 돗대기 시장이나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난 한 주가 최악의 한 주였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는 그런 국면으로 전환이 됐다는 것으로 기술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반전이 나왔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모양새이긴 해요.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일단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은 금리 인하 기대감입니다. 지난 주말에 FED 의장, 제롬 파월 의장이 언급을 했었죠. 코로나 사태가 다소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하는 뉘앙스의 언급을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현재 바로 3월 달부터 금리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이 됨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이렇게 반응을 했다 하는 것이 이제 1차적인 이유가 되고요. 근데 미국만 그런 게 아니죠. 유럽도 현재 그럴 가능성이 크고, 즉 금리 거의 뭐 기준금리가 제로니까 금리 인하보다는 자산 매입 방식을 동원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미국에서도 나오고 있죠. 또 일본에서도 그 얘기가 나와요. 일본도 금리 및 특히 자산 매입 방식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 하는, 그러다 하루 있고 일본 은행 총재가 그런 언급을 했죠. 가만히 보면 미국, 유럽, 일본, 또 중국도 지지난주에 금리를 인하했단 말이죠. 또 계속해서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강구할 소지가 상당히 큽니다. 글로벌 전체가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어떻게 현재 정책을 운영할지에 대한 윤곽을 잡을 수 있는 매우 적극적으로 경제 부양하겠다는 뜻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죠. 그것에 따라서 시장이 일단 미국 증시는 뜨겁게 반응을 했다 하는 것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낙폭과대에 따른 반발도 셌죠. 떨어질 때 짧은 시간 내에 빨리 내려갔기 때문에 바운딩 할 때 바운딩이 가파르게 올라오는 것은 너무나도 상식적인 그런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코로나 사태는 여전히 진행 상태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 같은 경우는 그에 관련된 이 심리적인 내성, 심리적인 그런 현재 그것에 대한 적응을 어느 정도 한 그런 측면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것 때문에 미국 증시가 이렇게 반응했다는 건데 우리하고는 그 점에 있어서는 약간 차이가 좀 납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는 그냥 그런 질국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점에서 미국 증시와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여간 미국 증시 상당합니다. 현재 다우지수가 무려 1293포인트. 폭으로 봤을 때 사상 최대라고 하죠. 상승률이 무려 5.1%나 돼요. 이것도 상승률로 봐도 11년 내 최대치,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최대치로 현재 상승률이 나왔고요. 자, 어쨌든 V자 반등이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장과 관련돼서 오르고 내리고 할 때에는 종목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시장 전체가 같이 올라가고 같이 떨어지는 그 현상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 현상이 나올 때는 포트폴리오 구성, 즉 종목을 어떻게 구분해서 보는, 종목을 바꿔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바꾸는 그런 작업은 불필요합니다. 시장 자체를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 시장에 적용해서 판단해 볼 필요가 있고, 여전히 현재 우리 시장은 종목별 판단보다는 시장 판단이 시장 전체, 우리 전체 수익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국면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시장도 심리적인 가면성이 대단히 커요. 특별히 구체적인 호재가 나온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것이다, 뭐 때문에 나빠질 것이다 할 땐 폭락을 하고, 뭐 때문에 좋아질 것이다 할 때 폭등을 하는 심리적인 어떤 호황제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건데, 우리 증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거기에다가 수급 변동성까지 같이 작용해서 그러한 호재 악재에 미치는 영향이 증폭되는 경향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가변성이 상당히 커요. 따라서 이런 흐름에 적응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시장 전반에 걸쳐 형성되는 분위기에 휩싸이지 않는 그러한 균형 잡힌 어떤 자세,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코 쉽지 않지만 계속 그런 자세를 가지려고 노력은 해야 된다 하는 관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은 그런 정도, 최악의 상태는 벗어났다 하는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전히 한주 우리보다 정도는 약하지만 코로나와 관련된 문제는 남아있는 상태다 하는 정도로 현재 좀 볼 수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국내 시장을 잠깐 보도록 하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종합지수, 이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차트고요. 종합지수 차트를 한번 켜놓고 말씀드릴까 합니다. 종합지수 차트인데 높게 시작을 했지만 현재 음봉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래프는 현재 현물지수 차트의 틱 차트입니다. 틱 차트. 틱 차트, 거래되는 것보다 그 표시가 되는 그런 차트를 틱 차트라고 하는데요. 그 틱 차트가 현재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고점, 아침에 시작할 때 높게 시작했지만 점차 내려가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죠. 이 영향을 현재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일단 수급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걸 먼저 봐야 되겠네요. 현재 우리 시장 내에서 외국인들이 현재 이 시각 2천억 넘게 순매도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순매도를 하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어제는 순매수했지만 외국인들의 코스닥 매매 일관성이 없죠. 그래서 그것을 믿을 바 못 된다 하는 점은 그 전부터 말씀을 드렸었고요. 어쨌든 현재 거래소, 코스닥, 선물까지 규모는 아직 크진 않습니다. 현물 쪽도 마찬가지죠. 규모가 약간 줄어들어서 그나마 조금 낮긴 하지만 여전히 매도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 오늘까지 현물 쪽에서 7거래를 연속 순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고요. 기관도 같이 매도를 해요. 기관이 어제 모처럼 만에 삼각 순매수를 해서 조금 분위기가 낮을 수 있겠다라고 기대했던 건데요. 하루 만에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금융투자가 문제가 됩니다. 금융투자 중심에서 다시 또 매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 우리 시장에 상당히 부담을 주고 있는, 부담을 가중시키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이것만 해도 현재 상황은 일단은 조금 불리한 상태다 하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최근에 7거래일 동안 연속 순매도한 것에 대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죠. 현재 외국인들이 최근 6거래일, 어제까지입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현재 어제까지 3월 2일까지 외국인들이 시장 전체에서 무려 4조 2,448억 원. 오늘 아마 5천억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외국인들 매도가. 그러면 4조 7천억 정도, 4조 8천억까지도 나올 수 있겠다. 근 5조 정도를 매도한다는 거죠. 불과 7거래일 사이에.
일평균 거의 7천억 정도를 매도하는 꼴이 된다 하는 건데요. 상당히 부담이 되죠. 그렇게 초단 기간 동안에 외국인들이 5조 가깝게 매도한 거의 없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 시장에 상당히 타격을 줄 수 있는 정도의 불리한 수급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외국인 전체 4조 2,500억 정도의 순매도 중에 삼성전자의 매도가 1조 9,970억, 근 2조 원이고요. 오늘까지 합치면 2조 2천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외국인 매도의 47%, 한 절반 정도를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매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최근 들어 7거래일 동안 연속해서 오늘은 순매도하지만 기관들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9,500 순매수를 했고요. 그 중에 삼성전자는 5,200억 원이나 순매수를 했어요. 내국인들은 다른 거예요. 기관들도. 개인들은 더 노골적이죠. 전체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4조 2천억을 매도할 동안 3조 원 정도 대규모 순매수 했습니다. 외국인을 매도한 것도 대부분 거의 70% 정도를 일반 개인들이 받아줬습니다. 이거 상당히 불리한 구도예요. 그리고 그 중에 그 3조 중에 1조 5천억 정도가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다는 것이죠. 삼성전자를 고점에서 매수한 측면이 좀 있어서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현재 외국인들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일반 개인들은 비싸게 사서 한테 비싸게 산 상태에서 물려버리고 하는 그런 형태가 됐다라는 것 때문에 좀 기분 나쁜 측면도 있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이제 말씀드렸었죠. 그 점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단 외국인들이 대규모 매도가 괜찮은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최근 7거래일 동안 외국인들은 근 5조 가깝게 순매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매도는 현재 원화로 매도를 했단 말이죠. 만약 그것이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겠죠.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고 원화에 대한 수요는 줍니다. 달러 수요가 늘고 원화에 대한 수요가 주니까 달러 가치는 올라가고 원화 가치는 떨어집니다. 당연히 그러면 환율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죠. 환율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시장을 보면 굉장히 의외입니다. 지난주 한 주 우리 증시는 폭락을 했고요. 그 당시 외국인들은 오늘까지 계속 매도를 하면서 7거래일 동안 연속 합계 근 5조 가깝게 이제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현재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현재 원달러 환율은 급등을 해야 된다는 건데 오히려 떨어졌단 말이죠. 자, 오늘만 해도 전일 대비 약 2원 40전 정도 떨어지면서 추가적으로 조정받는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뭘 뜻하느냐 하는 것이죠. 결국 현재 외국인들이 국내 현물,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현물을 대규모로 매도를 했지만 그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았다. 달러로 환전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달러로 환전되지 않은 채 그대로 대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지만 그 대금이 그 전처럼 한국 시장을 빠져나갔다고 한다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한국 시장을 떠나는 것이죠. 굿바이 코리아가 되는데 지금 그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자금이 그대로 시장 내에 머물고 있다 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머물고 있다는 얘기는 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그 자금은 다시 강력한 매수세로 대개 매수세로 바뀐다는 것이죠. 매수를 하게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지만 일단 그것이 결코 나쁘지 않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삼성전자 집중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 최근에 외국계 펀드들은 대부분 지수를 추종하는 현재 패시브성 펀드들이 현재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들이 상당하는 한국형 ETF가 별로 없거든요. 삼성전자를 마치 현재 ETF처럼 취급을 한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삼성전자는 액면 분할을 해서 유통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네들이 원하는 가격에 원하는 물량만큼을 충분히 살 수 있다 하는, 충분히 팔 수 있는 아주 유력한 제 1번 타자가 삼성전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술 추종형 펀드의 기계적인 단기 매물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빠져나가지는 않았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집중 매도했다 하는 것이고요. 또 관련해서 삼성전자 펀더멘탈 관련돼서 몇 가지 소식을 전해드리면 반도체 D램 가격은 지난 2월달 수출을 보면 2월달 수출을 보면 반도체 수출이 회복세를 보였죠. 2개월 지난 2월달에는 작년 동기 대비 9.4% 증가했습니다. 물론 이제 일평균으로 따지면 약간 줄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와 관련돼서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일단 플러스는 나왔다는 측면에서 최소한 선방했다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반도체 D램 고정 거래가가 2개월 연속 반등을 했다는 것이죠. 이건 잠깐 차트 그림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인데요. 반도체 D램 가격입니다. D램 밑에 있는 꺾은선 그래프가 반도체 D램 가격인데요. 작년 10월달까지 계속 내려오다가 작년 연말부터 더 이상 내려가지 않은 채 금년 1월달에 조금 올라갔고요. 2월달에 조금 더 올라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리긴 하지만 천천히 바닥을 찍고서 조금씩 올라오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 삼성전자에 대한 펀더멘탈의 어떤 훼손은 최근 코로나 때문에 뭐 현재 크게 나쁜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낸드 가격은 꾸준하게 계속 상승세를 만들고 있고 역시 크게 떨어지지 않은 채 현재 또 어느 정도 고점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도 우리가 현재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삼성전자의 펀더멘털이 훼손되지 않은 채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러한 식으로 외국인들이 단기 매도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죠. 어느 때가 되면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강력한 재매수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 하는 건데요. 그걸 잠깐 보도록 하죠. 일단 현재 우리 시장을 보면 부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죠. 코로나와 관련돼서 여전히 진행 상태입니다. 오히려 더 나빠질 소지도 좀 있죠.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될 우려가 계속 위협적으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하고 오늘은 기관까지 선매를 하고 또 선물도 보면 선물도 장중 내내 백오데이션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향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현재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이 일단 단기적이라 하더라도 일단 부담을 주는 부정적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참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일단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 7개월 동안 약 5조 원 가깝게 대규모로 매도했던 것은 대기 매수세 역할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코로나와 관련돼서 상황이 개선이 되겠죠. 시간은 좀 걸리더라고요. 어쨌든 뭐 치료제가 나오지 않는다면 나오지 않는 가운데서도 확진자가 뭐 급감하는 진정되는 모습이 아마 우리나라가 주도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상황이 급개선될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이고요. 그 타이밍은 급 개선될 수 있는 타이밍이 빠르면 이번 달 3월달 중순경 앞으로도 한 열흘 정도도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늦어도 1월 3월 말 정도 되면 상황이 급 개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고 했을 때 당연히 그동안 외국인들이 그러한 악재 때문에 단기 매도했던 그런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다시 기원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기존 5조 기존 단기적으로 매도했던 근 5조 가까운 대규모 매금 전부 다 돌아올 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물론 상황이 코로나와 관련된 상황이 개선되어야 됩니다. 그런 전제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한 전제 조건 하에서 외국인이 돌아온다 했을 때 외국인들이 기존에 매도했던 5조 원 가까운 그런 대기업 매매물들이 다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 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코스피는 상반기 중에 아마도 2300 플러스 알파 6월 말까지 말이죠. 2300이 넘어갈 소리도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정고점 62,800원 뿐만 아니라 7만원 정도까지 충분히 도달할 것이라는 것을 현재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효과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어쨌든 그런 배경 속에서는 배경은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IT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IT주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램가가 현재 상승폭이 지금은 잔잔하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지만 어느 때가 되면 아마 2분기 말 정도 되면 디램가가 비교적 가파르게 올라갈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서버용 DRAM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마 그럴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요국, 앞에 말씀드렸던 주요국, 미국, 중국, 일본, 유럽, 이들이 경기 부양,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 적극적인 경기 부양을 한다는 것이죠. 지금 벌써 그런 신호가 나오고 있고 말이죠. 그래서 그런 효과 때문에 생각보다 좋은 장사 펼쳐질 소지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 관점으로 이제 보자는 것이고요. 자, 일단 상황은 그런 정도. 삼성전자 등의 종목을 보면서 수급을 잠깐 언급이 들었고, 마지막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차트인데요. 대장 중에 약 6 내지 7%까지 급등을 했다가 지금 상승폭의 상당 부분을 반납하고 현재 4.5% 정도 오른 48만 7,500원 정도에 이루고 있는데요. 장중에 재료가 나와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 ST큐브라는 그 코스닥 바이오 벤처 회사가 있죠. 이 회사와 CDO는 위탁 개발이라는 뜻입니다. CDO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했다는 건데요. 사실 이 내용은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규모가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CDO라고 하는 새로운 신사업의 개념이 의미 있게 현재 개진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일단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 2020년도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한 단계 도약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현재 기록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CMO, 현재 본 주력 사업이 CMO, 어, 위탁 계약 생산이에요. 위탁 대리 생산. CMO 사업이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올라간다는 것이죠. 작년 하반기 때부터 특별히 좋아지기 시작해서 금년도에 꽃을 피운다 하는 건데요. 그랬을 때 별도 기준입니다. 합산 기준이 아니고요. 에피스를 합산하면 더 큽니다. 어쨌든 별도 기준으로 보더라도 지금 현재 매출이 약 6천억 원 정도, 거의 50% 이상 신장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거의 2배 반 정도, 2,400억 정도가 예상된다는 거죠. 지금 에피스 좋지만 현재 바이오로직스 본업만 보더라도 이 정도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CDO는 위탁 대리 개발이라는 뜻이에요. 위탁 대리 개발, CDO, ST큐브와 계약을 맺었다는 것 때문에 부각됐죠. 또 CRO도 있어요. CRO는 현재 위탁 대리 연구입니다. 리서치니까 연구죠. 이런 쪽이 신규 사업으로 작년 하반기 때부터 추진되고 있는데, 그러한 신규 사업의 성과가 하나씩 둘씩 지금 현재 본격화된 정도까지 올라온 것은 아니지만 하나씩 둘씩 현재 체결을 하면서 그 궤도의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또 현재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후보 물질 파이프라인이라고 하죠. 파이프라인, 또 연구, 또 개발, 또 생산, 유통, 이 각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가 분업화되는 측면이 높다는 것이죠. 반도체도 그렇잖아요. 반도체, 설계, 또 위탁 대리 생산, 파운드리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또 DRAM 이렇게 나눠져 있단 말이죠. 유통도 따로 있고 말이죠. 이렇게 분업화되고 있다는 건데요. 그 중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후보 물질은 아니라 하더라도 연구나 개발, 생산, 세 개 분야를 담당하면서 그쪽 부분 세계 최고의 업체가 최고의 업체로 부상하고 있다는 개념이 깔려 있거든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상당한 세계적인 파워를 현재 갖출 가능성이 이미 뭐 그런 장치까지 올라와 있긴 하지만 더 강해진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파트너사가 바이오젠입니다.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를 거의 임상 3상 성공적이죠. 그래서 어, 신약 허가를 맡게 되면, 그러면 그와 관련된 수주든지 대규모 수주를 받게 됩니다. 그런 모멘텀도 강력히 자리를 잡고 있는 데다가 자회사 에피스가 지금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죠. 이른바 폭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미 개발돼서 시판되고 있는 바이오 시밀러 4종 4개가 이미 유럽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도 그렇고요. 미국 시장에 이미 한 개가 팔리고 있죠. 그리고 금년에 론칭된 게 하나가 있고요. 또 금년에 허가받을 게 한 개가 있습니다. 해서 1 플러스 1 플러스 1인데요. 그것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또 현재 보험급여에도 적용될 소지가 상당히 높고요.
중국 시장도 론칭이 되죠. 그리고 2022년도에는 바이오시밀러의 제2의 전성기가 도래한다는 거죠. 이와 관련돼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체 바이오 해당 분야 9개 종류의 신약, 9개 종류의 바이오시밀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도 셀트리온보다 큰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틀어 봤을 때 셀트리온과 비교를 해보면 그 다양성이나 속도, 그리고 제품의 퀄리티나 그리고 유통망 뭐 삼성이니까 당연히 우위죠. 절대적인 우위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걸 토대로 해서 봤을 때 좀 당장은 다소 무겁지만 금년 상반기까지 목표 가격은 60만 원 뭐 넉넉히 갈 것 같고요. 하반기 70만 원 정도, 그리고 2021년 내년 말 정도 되면 거의 100만 원 정도까지 갈 것이다 하는 그러한 당초에 우리가 목표했던 그런 수준까지 무난하게, 지금 당장은 뭐 이 코로나 때문에 발목이 붙잡혀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역시 그런 걸 지나가게 되면 무난하게 그런 목표가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상황은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만만치 않은 그런 국면입니다. 그래서 너무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것은 조금 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어쨌든 최소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종목들은 뭐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겠고요. 새롭게 매수하거나 새롭게 종목을 변경할 때는 좀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